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 지니는 힘은 위대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이만큼이나 독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나의 가벼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친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말하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스러움에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을 모두 잃고 마음에 상처만 받는 인간관계를 초래할 것입니다.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떨지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적게 해서 손해보는 경우는 많이 없으나 말을 많이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는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가 남들에게 결코 하면 안 되는 5가지 말과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주변 사람과 돈으로는 결코 얽히지 말아야 합니다. 돈은 인간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과 최소한으로 연관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자신이 약간의 여유가 있다고 해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신 베푸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대방이 그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감정적인 상처가 없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오랜 관계를 잃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예를 들어 친한 사람에게 약간의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가까운 사이에서 돈 거래를 지향하는 것이 좋다고 단호하게 거절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느낄까요? 수긍하는 사람보다는 섭섭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하면 상대방은 나를 진정한 친구로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를 먹은 성인이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가까운 사람과의 돈 거래는 위험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친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은 부드럽게 하되 마음속으로 경계를 끄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지만 차갑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돈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관계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돈과 인간관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통해
우리의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남들에게 절대 돈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남들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자랑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제 주변에는 자기가 최근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닌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 나이에 이 정도를 벌었다면 성공한 것 같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평균 연봉 얼마 정도 받냐? 며 묻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그 돈 자랑을 한 친구에게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해라. 내가 상황이 정말 힘든데 금전적으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냐는 연락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을 이유 없이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은 셈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은 뒤로 그 친구는 세상과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자랑하면 안 되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비관적인 반응만 보일까? 그런데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일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남들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이며 자랑의 끝은 좋았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자랑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어떤 면이 잘났다고 생각하면 혼자서 속으로 만족하면 되지 왜 굳이 남들 앞에서 내세워야 할까요? 자랑은 과시욕의 일종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한다는 것은 내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 반응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해서 운 좋게 큰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면 남들은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 나에게 많이 베풀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보다 여유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상대방도 내가 준 정보를 잘 활용할 뿐입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 나에게 이 정도는 베풀 수 있겠구나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비난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 자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분들은 자랑을 할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 일찍이 깨달으시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걸 택하셨을 것입니다. 돈 자랑을 하면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친구들은 내가 부유한 삶을 사는 걸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쁨을 나누고 싶었는데 내 의도와는 다르게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 같아서 슬프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친구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만이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사람은 친구의 자랑에 좋게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이 얼마나 친구에게 배려심 있는 행동을 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기쁜 감정에 심취해서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으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랑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남을 배려하기 싫다면 나중에 시기와 질투를 받는 걸 감내하시고 그게 싫으시면 혼자서만 만족해야 하면 됩니다. 셋째로 계산적인 태도로 남을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만들고자 할 때 불교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타인을 도구로 보는 태도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타인은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버릴 수 있는 객체가 아니라 서로 즐거움과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며 돕는 존재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면 지속적인 관계 유지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는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말하며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와 대화할 때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마주치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을 전달하면 친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질문하고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간관계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관심사나 취미와 관련된 동아리나 모임에 참여하거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남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 외에도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활동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함께 일하는 동안 다른 사람과 쉽게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적인 태도로 친구를 만들기는 정말로 어렵고 그런 인연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며 나를 떠날 것입니다.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자주 연락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보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하러 가는 등의 제안을 해보세요. 친구로서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소중히 대하는 것이 좋은 친구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계산적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돕는 태도를 갖추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면 좋은 친구와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로, 만약 다른 사람의 비밀을 듣게 된다면 그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은 결코 입 밖으로 내뱉으면 안 됩니다. 그 비밀을 말해주는 사람은 분명히 나를 믿고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 비밀을 내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은 가슴 깊숙이 간직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비밀은 무덤까지 지켜야 합니다. 내 입을 간수하지 못해 근질거리는 한마디로 인해
친구를 잃고 모든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10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 봉한 죄는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앞으로 말할 때는 천천히 하나씩 생각하며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실수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충동적으로 말한 말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줄 테니까 말하자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왜 충동적으로 말했을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천천히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얘기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상대방이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말에 신뢰감이 생겨 다른 사람이 당신을 존경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보면 대부분 천천히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빠르게 하는 것은 조급하거나 상황이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얘기하면 상대방도 당신의 제안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당신의 설득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고 타인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표마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옳은 태도입니다. 다섯째로, 나의 비밀을 남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깊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비밀이 어디론가로 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한 심각한 회의감을 느끼며 마음의 상처와 실망, 분노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의 소중한 비밀을 타인에게 말한 사람을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비밀을 말한 입을 비난해야 할까요? 비밀은 내 입을 떠난 순간 그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비밀을 말했을 때는 답답하고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비밀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이가 좋은 절친이나 가족조차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건 절대로 말하면 안 돼라고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이는 가슴 아픈 현실일지 모르지만 인정해야 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밀을 털어놓기 전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내가 이 비밀을 털어놓으면 내 상황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비밀이 유출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를지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비밀을 털어놓기는 쉽지만 그 후에 따라오는 것들은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비밀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비밀은 내가 스스로 간직하고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표현이며
마음의 평화와 인간관계의 원활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에 나온 5가지 조언을 다 들으시고 난 뒤에 구독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알고 있지만 미처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이렇게 확인한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힘이 들 때마다 위의 말씀들을 떠올리시면서 행동하시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 지니는 힘은 위대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이만큼이나 독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나의 가벼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친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말하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스러움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을 모두 잃고 마음에 상처만 받는 인간관계를 초래할 것입니다.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떨지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적게 해서 손해보는 경우는 많이 없으나 말을 많이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는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가 남들에게 결코 하면 안 되는 5가지 말과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주변 사람과 돈으로는 결코 얽히지 말아야 합니다. 돈은 인간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과 최소한으로 연관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자신이 약간의 여유가 있다고 해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신 베푸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대방이 그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감정적인 상처가 없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오랜 관계를 잃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예를 들어 친한 사람에게 약간의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가까운 사이에서 돈 거래를 지향하는 것이 좋다고 단호하게 거절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느낄까요? 수긍하는 사람보다는 섭섭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하면 상대방은 나를 진정한 친구로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를 먹은 성인이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가까운 사람과의 돈 거래는 위험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친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은 부드럽게 하되 마음속으로 경계를 끄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지만 차갑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돈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관계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돈과 인간관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통해 우리의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남들에게 절대 돈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남들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자랑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제 주변에는 자기가 최근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닌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 나이에 이 정도를 벌었다면 성공한 것 같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평균 연봉 얼마 정도 받냐? 며 묻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그 돈 자랑을 한 친구에게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해라. 내가 상황이 정말 힘든데 금전적으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냐는 연락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을 이유 없이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은 셈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은 뒤로 그 친구는 세상과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자랑하면 안 되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비관적인 반응만 보일까? 그런데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일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남들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이며 자랑의 끝은 좋았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자랑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어떤 면이 잘났다고 생각하면 혼자서 속으로 만족하면 되지 왜 굳이 남들 앞에서 내세워야 할까요? 자랑은 과시욕의 일종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한다는 것은 내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 반응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해서 운 좋게 큰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면 남들은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 나에게 많이 베풀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보다 여유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상대방도 내가 준 정보를 잘 활용할 뿐입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 나에게 이 정도는 베풀 수 있겠구나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비난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 자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분들은 자랑을 할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 일찍이 깨달으시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걸 택하셨을 것입니다. 돈 자랑을 하면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친구들은 내가 부유한 삶을 사는 걸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쁨을 나누고 싶었는데 내 의도와는 다르게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 같아서 슬프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친구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만이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사람은 친구의 자랑에 좋게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이 얼마나 친구에게 배려심 있는 행동을 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기쁜 감정에 심취해서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으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랑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남을 배려하기 싫다면 나중에 시기와 질투를 받는 걸 감내하시고 그게 싫으시면 혼자서만 만족해야 하면 됩니다. 셋째로 계산적인 태도로 남을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만들고자 할 때 불교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타인을 도구로 보는 태도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타인은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버릴 수 있는 객체가 아니라 서로 즐거움과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며 돕는 존재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면 지속적인 관계 유지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는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말하며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와 대화할 때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마주치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을 전달하면 친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질문하고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간관계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관심사나 취미와 관련된 동아리나 모임에 참여하거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남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 외에도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활동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함께 일하는 동안 다른 사람과 쉽게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적인 태도로 친구를 만들기는 정말로 어렵고 그런 인연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며 나를 떠날 것입니다.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자주 연락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보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하러 가는 등의 제안을 해보세요. 친구로서 닿고 싶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소중히 대하는 것이 좋은 친구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계산적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돕는 태도를 갖추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면 좋은 친구와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로, 만약 다른 사람의 비밀을 듣게 된다면
그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은 결코 입 밖으로 내뱉으면 안 됩니다. 그 비밀을 말해주는 사람은 분명히 나를 믿고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 비밀을 내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은 가슴 깊숙이 간직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비밀은 무덤까지 지켜야 합니다. 내 입을 간수하지 못해 근질거리는 한마디로 인해 친구를 잃고 모든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10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 범한 죄는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앞으로 말할 때는 천천히 하나씩 생각하며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실수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충동적으로 말한 말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줄 테니까 말하자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왜 충동적으로 말했을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천천히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얘기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상대방이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말에 신뢰감이 생겨 다른 사람이 당신을 존경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보면 대부분 천천히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빠르게 하는 것은 조급하거나 상황이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얘기하면 상대방도 당신의 제안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당신의 설득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고 타인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표마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옳은 태도입니다. 다섯째로 나의 비밀을 남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깊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비밀이 어디론가로 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한 심각한 회의감을 느끼며 마음의 상처와 실망, 분노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의 소중한 비밀을 타인에게 말한 사람을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비밀을 말한 입을 비난해야 할까요? 비밀은 내 입을 떠난 순간 그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비밀을 말했을 때는 답답하고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비밀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이가 좋은 절친이나 가족조차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건 절대로 말하면 안 돼라고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이는 가슴 아픈 현실일지 모르지만 인정해야 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밀을 털어놓기 전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내가 이 비밀을 털어놓으면 내 상황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비밀이 유출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를지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비밀을 털어놓기는 쉽지만 그 후에 따라오는 것들은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비밀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비밀은 내가 스스로 간직하고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표현이며 마음의 평화와 인간관계의 원활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에 나온 5가지 조언을 다 들으시고 난 뒤에 구독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알고 있지만 미처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이렇게 확인한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힘이 들 때마다 위의 말씀들을 떠올리시면서 행동하시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